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인간의 불행은 상대와 날 비교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제 인생은 시작부터 불행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겐 세상에 태어나던 순간부터 함께해온 비교 대상자가 있거든요. 바로 저와는 2분 차이로 세상에 먼저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언니예요. 우리는 같은 날 한 배에서 태어난 것 말고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언니는 부모님의 좋은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고 태어났지만 반면에 저는 남는 DNA를 긁어 모아서 태어난 꼴이거든요. 누가 봐도 확연한 차이가 나다 보니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히 언니가 독차지하게 되었어요. 얼굴 예쁘지 애교도 많지 거기다 공부까지 잘하니 왜 안 그렇겠어요. 반면에 저는 키만 멀대같이 클 뿐 얼굴도 그냥저냥 성격도 무뚝뚝하고 결정적으로 공부를 잘 못했어요. 우리 자매의 인생이 더욱 격차를 보인 건 바로 대학교에 입학하고부터였죠. 언니는 S대 영문과에 합격을 했고 저는 전문대 미용학과에 가게 됐거든요. 누가 봐도 확연한 레벨 차이였죠. 언니가 S대에 붙자 엄마는 인생 게임의 최종 승리자인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변했어요. 딸만 둘 낳았다고 틈만 나면 손주 타령을 하며 엄마를 구박했던 친할머니와 그에 못지않게 시누이 노릇을 톡톡히 하며 매운 시집살이를 시켰던 고모들 앞에선 더더욱 그랬죠. 이것들아, 그동안 니들이 아들 못 낳았다고 그렇게 날 무시했지? 근데 이거 봐라. 니들이 지지배라고 무시했던 내 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이거야. 모르긴 해도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좋으셨겠죠.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이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 솔직히 섭섭했어요. 명문대 입학한 언니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도 나름 수석으로 대학에 입학했는데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는 건 너무하잖아요. 게다가 엄마는 지인들 누구한테도 제 합격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혹여 누가 제 얘기를 물으려 치면 재빨리 언니 얘기를 화제를 돌렸죠. 마치 언니로 인해 얻은 영광이 듣보잡 대학에 들어간 저 때문에 퇴색될까 두려운 사람처럼 말이에요. 서운함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죽어라 열심히 공부했어요. 2년 내내 과 톱을 유지했고 그 덕에 졸업 전에 교수님 추천으로 유명 헤어샵에 취직을 했고 스텝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곳은 탑 연예인들이 다니는 곳으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헤어샵이었죠. 당연히 소속 헤어 디자이너들 연봉도 대기업 직원들보다도 훨씬 높았고요. 하지만 말단 스태프들 상황은 달랐어요. 일은 빡세고 월급은 쥐똥만한 건 여기나 동네 헤어샵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유명 쌤들 밑에서 직접 기술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건 분명 메리트였어요. 그건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거니까요. 스텝으로 일했던 기간 동안 저는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비록 명문대 갈 능력은 안 됐지만 제가 선택한 분야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밀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은 필수였고요.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청소를 하고 그날 사용할 제품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헤어 디자이너 쌤들 보조를 하면서 손님 응대와 샴푸, 빨래와 청소 등을 했죠. 헤어샵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티 안 나는 일들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중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바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스텝은 앉아서 쉴 수가 없거든요. 정해놓고 그러지 말라고 한 건 아닌데 솔직히 그럴 시간이 없어요. 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녀야 겨우 쌤의 보조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퇴근을 할 때면 발이 퉁퉁 부어서 구두가 안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러니 1년 365일 운동화 신세였죠. 특히 제 담당 디자이너 쌤은 엄청 깐깐한 분이어서 저는 동료 스태프들보다 힘든 수련 기간을 보내야 했어요. 첫 달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매일 할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건 제게 이 일이 너무도 절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깐깐한 쌤 밑에서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울기도 많이 울었죠.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스텝 중 가장 먼저 스텝 딱지를 뗐거든요.
제가 헤어 디자이너로 승급이 되던 날, 저의 첫 손님은 다름 아닌 저희 샵의 탑 디자이너인 제 담당쌤이었어요. 주문은 간단했어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로 커트를 해달라는 거였죠.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이건 뭐 술집에서 주문받으러 온 직원한테 아무거나 주세요 하는 셈이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얄미운 주문을 한 쌤이 조금도 밉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울컥할 정도로 고마웠죠. 제자를 위해 휴무임에도 샵을 찾아와준 쌤의 마음을 알 것 같았거든요. 아직 지명도 없는 초보 헤어 디자이너인 제자를 응원하려는 그 마음을요. 그래서 평소 쌤을 보면서 느꼈던 쌤의 분위기를 살려보기로 했어요. 가위질에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바닥에 쌓여갖고 드디어 끝이 났죠. 뒷정리를 하고 거울 속 쌤을 보았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컷이 제대로 나온 것 같아 일단은 안심이 됐죠. 중요한 건 그분의 생각이었죠. 선생님은 고개를 살짝살짝 돌려보며 컷 상태를 상세히 살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어찌나 떨리던지 콩닥콩닥 심장 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그때였죠. 쌤이 흐뭇하게 웃으시더니 좋은데? 아주 마음에 들어. 앞으로 내 머리는 수연 씨한테 맡길게. 글쎄 이러시지 뭐예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무 기쁜데 그래서 웃고 싶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제 존재의 가치를 증명받은 기분이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스승한테 말이죠. 게다가 그분이 웃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샵에서 어루망자로 불릴 만큼 체화기로 소문난 분이었거든요. 탑스타한테도 절대 꿀리지 않을 정도로 아우라가 강한 분이니까요. 그런 선생님이 날 보고 웃어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고 설렜어요. 그리고 그날 제 가슴을 설레게 했던 쌤은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죠. 쌤의 말대로 쌤의 머리는 평생 제가 맡게 된 거예요. 제가 디자이너로 승격되고 얼마 뒤부터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3년 뒤 결혼을 약속했죠. 그래서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죠. 연애 초부터 이미 시동생과는 누나동생 하는 사이였고 시부모님도 몇 번 뵌 적이 있어서 시댁에서 결혼 승낙을 받는 건 솔직히 걱정이 안 됐어요. 평소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기에 당연히 허락해 주실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어요. 하지만 우리 집의 경우는 그 반대였죠. 저희 부모님이 남편의 직업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며 반대하셨거든요. 남사스럽게 남자가 무슨 미용사냐고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당신들의 딸도 같은 직종에 있는데도 사위감 직업으로는 안 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내 부모라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니 한심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했고요. 저는 남편 집에서 환영받으며 예쁨을 받는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한테 문잠박대나 당하다니 남편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실행기색 하나 없이 꾸준히 저희 집을 찾아갔고 냉대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저희 부모님한테 성심성의껏 했어요. 딸인 저보다 더요. 결국 그런 남편의 노력 덕분에 우린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신혼집은 친정 근처에 얻기로 했어요. 친정엄마가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서 걸었던 조건이었거든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저희 엄마가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절 그렇게 걱정하거나 챙기는 분이 아니라는 건 어려서부터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의 목적은 사위인 제 남편이었어요. 모임 나가기 전 공짜 머리를 할 때라던가 김장할 때 배추 헹구거나 양념 버무릴 일손이 필요하다거나 택시비를 아껴줄 공짜기사 필요할 때 곁에 두고 부려먹을 요량이었던 거죠. 엄마한테는 꽁으로 부려먹을 머슴 같은 사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솔직히 화가 났지만 아들 없는 처가에서 아들 노릇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남편을 보며 할 수 없이 참기로 했죠. 장인 장모의 사랑 대신 내가 더 내 남편을 위해주면 되리라 생각하면서요. 그러다 보면 엄마 아빠도 언젠가는 둘째 사위의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했고요. 결혼하고 얼마 뒤 우리 부부는
다니던 헤어샵을 그만두고 집 근처에 가게를 오픈했어요. 규모도 작고 홍보가 덜 된 탓에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실력만큼은 자신 있었죠. 그렇게 한두 달 적자로 버티다가 다행히 수년간 남편한테 머리를 해온 연예인이 샵에 방문하면서 입소문을 타게 됐어요. 스텝도 여럿 두게 됐고 지금은 강남이 아님에도 예약하기 힘든 헤어샵이 됐죠. 개업하고 3년 만의 성과였어요. 이제는 꽃길만 걸으면 된다 생각했던 그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지 뭐예요. 언니의 결혼 이후 엄마가 형부와 제 남편을 차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는 저보다 2년 늦게 결혼을 했어요. 형부는 영국인으로 언니가 강의 나가고 있는 대학의 교환 교수예요. 엄마는 외국인의 대학 교수인 큰 사위를 엄청 떠받들었어요. 철철이 홍삼을 다려 먹이는 건 기본이고 한식이 입에 맞을지 걱정이라며 손이 많은 궁중요리도 해다 바칠 정도였죠. 그뿐인가요? 어딜 가든 그놈의 교수 사위 타령을 하며 자랑을 해댔어요. 누가 보면 엄마 아들인 줄 알겠다니까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요,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불만이 쌓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오픈 준비를 하다 말고 저희 집에 갔다 온다며 헐레벌떡 나가지 뭐예요. 저희 엄마가 또 호출을 하신 거였죠. 하필 예약도 더 많은 날인데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집 일 때문에 나가는 거라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시계만 보며 전전긍긍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간 지 3시간이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제 전화도 안 받고요. 하는 수 없이 남편 앞으로 잡혀있는 예약들을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곤 취소를 했죠. 생각 같아선 엄마한테 전화해서 한바탕 해대고 싶었지만 일단 꾹 참고 있었죠. 그러다 직접 친정에 가봐야겠다 싶던 그때 남편이 파김치가 돼서 돌아왔어요.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말이에요. 여보, 꼴이 그게 뭐야? 도대체 어디서 뭘 하다 왔길래 이 모양이야? 남편은 대답할 기운도 없다며 그대로 소파에 들어 눕더군요. 그리고는 아직 한 끼도 못 먹었다고 짜장면이라도 시켜달라지 뭐예요. 순간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이 시간까지 엄마가 밥도 안 줬어?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허리 아픈 아빠 대신 창고방 도배를 해주고 왔다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아니, 그렇게 일을 부려먹었으면 적어도 밥은 먹였어야죠. 어떻게 삼복더위에 하루 종일 부려먹고 밥도 안 줘서 보내요? 그런데 제가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오고 얼마 안 돼서 언니 SNS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들과 함께 언니랑 형부가 친정집 식탁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삼계탕을 먹는 사진이었죠. 엄마표 삼계탕, 사위 사랑은 장모, 이런 해시태그까지 붙어있더라고요. 아니, 삼계탕을 했으면 당연히 제 남편도 먹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쩌면 같이 먹자는 말 한마디도 없이 자기들끼리만 처먹고 있냐고요. 하루 종일 일까지 부려먹고서는. 탕비실에서 허겁지겁 짜장면을 먹는 남편을 보니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하곤 밖으로 나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은 제대로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죠. 엄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큰 사위 삼계탕 끓여 먹을 정신은 있고 작은 사위 밥 해줄 정신은 없었어? 큰 사위처럼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아빠 대신 하루 종일 도배하러 간 사람을 종도 밥은 먹여가며 부린다고. 근데 하물며 사위한테 어쩜 이래? 아침부터 부려 먹었으면 밥은 먹여보냈어야지. 엄마가 형부한테 하는 것만큼은 바라지도 않아. 그래도 사람 대접은 해줘야 할 거 아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국가 도배 좀 해놓고 유세는. 이런 사람 너무 오래 붙잡는 것 같아서 일부러 보내줬더니 가서 고자질을 하디? 하여간 못 배운 건 꼭 이렇게 티가 난다니까. 너도 그렇다. 그깟 삼계탕이 뭐라고 이 난리야. 그렇게 먹고 싶으면 니네 가게 옆에 있는 영양센터에 시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깟 삼계탕 하나 가지고 난리는. 그리고 네 남편도 참 그렇다. 삼계탕이 먹고 싶으면 장모님 저도 한 그릇 주세요 하면 될 일이지. 여기선 찍소리 안 하고 나가더니 너한테 가선 서운하다고 그러니? 둘 다 못났다 정말. 엄마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걸 본인 입으로 달라고 해야죠? 말 안 해도 당연히 줬어야지. 그리고 그이는 거기서 있었던 일 여기 와서 한마디도 안 했어.
엄마의 잘난 큰딸이 SNS에 올린 사진 보고 내가 알아챈 거지. 됐다. 내가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냐? 근데 엄마, 이거 하나는 꼭 알아둬. 모든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씩씩거렸어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 남편이요. 형부보다 먼저 우리 집에 들어왔지만 씨암탉은커녕 지금껏 밥 한 끼 제대로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사위사랑은 장모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엄마는 제 남편을 홀대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거죠. 그 길로 엄마는 언니한테 이혼을 하라고 다그쳤고, 남편 덕분에 교수 사회에 발을 들일 수 있었던 언니는 죽어도 이혼은 못한다고 발악을 하더래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무식하고 돈 없는 엄마 아빠 때문이잖아. 부모 잘 만난 동기들은 나보다 못났어도 진작에 전임자리 차고 교수 됐어. 근데 뭐? 이혼을 하라고? 나한텐 비빌 구석은 이기적인 남편 새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혼을 해? 난 죽어도 못해. 안 해! 이런 상황 때문에 엄마는 얄미운 큰 사위 보란 듯이 제 남편을 챙기게 된 거였어요. 아주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자기들 일은 자기들끼리 해결할 것이지 중간에 내 남편은 왜 끼워넣는데요? 하도 불편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죠. 그렇게 불편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선물 증정식이 있었어요. 형부는 안주머니에서 작은 보석 상자를 꺼내 엄마한테 내밀었어요. 그걸 본 엄마는 내심 기뻐하더군요.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 딸랑 머리핀이 하나 들어있지 뭐예요. 딱 봐도 싸구려 길거리표였죠. 순간 엄마 얼굴이 사납게 일그러졌어요. 형부는 고작 머리핀 하나 사와놓고는 생색을 그렇게 내더라고요. 장모님한테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느라 남대문 시장을 10바퀴나 돌았다면서요. 솔직히 놀랄 일도 아니었죠. 문화 차이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부는 늘 소박한 선물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일련의 사건이 있는 터라 엄마는 내심 기대를 했었고, 그래서 형부의 행동에 그날따라 유독 표정 관리가 안 됐던 거였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저를 툭 치더라고요. 엄마 기분 풀리게 얼른 선물을 드리라 이거죠. 저는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내 내밀었어요. 돈 봉투를 보자 엄마는 화색을 띠더군요. 이런 건 바로 확인해야 한다며 봉투를 열던 엄마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봉투엔 500만원짜리 크루즈 여행권이 들어있었거든요. 엄마는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어머머, 내가 실수를 했네. 엄마, 미안. 내가 봉투를 잘못 꺼냈나봐. 이건 우리 시어머님 드릴 선물이거든. 엄마 건 이거야. 엄마는 현금 좋아해서 현금으로 넣었어. 괜찮지? 저는 엄마 손에 들린 봉투를 빼앗고 10만원이 든 돈 봉투로 바꿔드렸어요. 현금이란 소리에 내심 기대했던 엄마는 봉투를 열어보곤 얼굴이 확 구겨졌어요. 뭐야, 고작 10만원이야? 네 시어머니 선물은 500만원짜리 크루즈 여행권이고 난 고작 10만원? 너 지금 엄마 가지고 놀리는 거냐? 네가 이러고도 내 딸이라고 할 수 있어? 엄마는 서러운지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엄마,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난 30년 가까이 엄마한테 이보다 더한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왜? 엄마도 당해보니 서럽고 분해? 그러면서 나한테는 왜 그랬어? 남도 아니고 엄마면서 왜 그랬냐고. 내 가슴엔 수없이 못질을 해놓고 고작 이 정도로 서운해하면 안 되지. 고작 10만원이라고 했어? 나는 그 10만원 벌자고 아침부터 밤까지 서서 일해. 엄마한테 가진 모욕 당하면서 벌은 돈이라고. 내가 그랬지? 모든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우리 시어머니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알아? 내 생일 땐 하루 종일 서서 일한다고 발 마사지 기계도 사주시고 끼니 못 챙겨 먹을까봐 선식에 찰떡까지 보내주시고 틈틈이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주고 가셔. 그뿐인 줄 알아? 명절 때만이라도 편히 쉬라고 일부러 친구분들이랑 여행 떠나셔. 엄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날 위해주시고 사랑해주신다고. 엄마는 한 번이라도 날 생각한 적 있어? 없지? 하긴 엄마한테 언니뿐이니까. 그래서 나도 앞으로는 엄마한테 받은 만큼만 할 생각이야. 그리고 앞으로는 이 함부로 불러대지 마. 이 사람 비싼 몸이야. 엄마 같은 사람이 함부로 불렀을 사람 아니라고. 운전할 사람 필요하면 대리기사 부르고 김장 도와줄 사람 필요하면 도우미 불러. 내 남편 종부리듯 하지 말란 말이야. 그 길로 남편 손을 잡고 친정을 나왔어요. 남편은 들어가 사과하자고 했지만 저는 죽어도 싫다고 했어요. 나도 내 남편도 함부로 대하는 내 부모, 저도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요. 얼마 뒤 언니는 결국 별거를 시작했어요. 형부가 돌연 영국으로 가버렸거든요. 언니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나요. 결국 엄마의 유일한 자랑거리던 언니는 하루아침에 엄마의 절망이 돼버렸죠. 남편과 저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다는 정도죠.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아이를 낳아봐야 엄마 마음을 안다고들 하는데 글쎄요.
제가 아이를 낳는다고 엄마가 제게 왜 그렇게 차별을 했는지 알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언젠가는 엄마를 용서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저 절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한테 집중하고 싶거든요. 내 곁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남편과 뱃속의 아이한테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